자, 이렇게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징후는요, 곳곳에서 포착이 됐고 이 미국도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은 ICBM의 성지라고 불리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서 시설 확충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군사정찰 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건 확장하며 발사장의 여러 요소들을 신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어제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화성 17형 발사 성공에 아주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요,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 지금 한마디로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비핵화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핵 감축을 무기로 또는 카드로 뭔가 얻고 싶은 걸 얻어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아예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군요. 예, 어제 김정은은 장기적이라는 데 이제 방점을 두었습니다. 장기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당분간은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에 나가지 않고 북한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이제 군사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다 실험해 보겠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북한이 선보일 그런 이제 추가 이제 전략적 도발이 예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많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추가 제재도 계속 나올 텐데 북한이 더 이상 견딜 수는 있을까요? 그 추가 제재를 우리가 하려면 전 세계적인 제재가 동반돼야 됩니다. 네. 이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를 해야만이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현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가 공개 소집된다고 해도 미로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가 네. 이 추가 제재에 동의 안 할 거는 명백하고, 네. 중국도 역시 동의 안 할 건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현 실정에서 몇 개 더 기습적인 전략적 도발을 해도 국제 공동체적인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 국내 정세도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고 여러모로 보나 김정은이 기억 속에서 사라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기를 좀 당겨서 발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물론 뭐 김정은으로서도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기가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날 좀 벗어 시기에 이런 도발을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정권 교체기에서 우리가 한동안 안보 라인에서의 이런 공백, 이런 문제점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푸틴과 러시아와 이런 갈등을 넘어서 대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런 틈을 파고들어 가지고 지금 4년 동안 준비했던 여러 전략적인 무기들을 이번 기회에 빨리 선보이자, 이런 이제 시기 선택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군요. 틈새를 노렸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에 신경을 쓰는 동안 북한이 약간 이 관심에서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 틈을 파고들었던 그런 전략이다. 자,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 보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발사한 이 발사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핵실험이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 조건들 중에 핵실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추가로 핵실험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김정은이가 모라토리엄 이 자체를 선결적으로 취했던 걸 취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핵실험 가능성도 이제 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전 세계에 하겠다고 공언한 것 중에서 하지 않은 게 아직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죠? 우선 첫 번째로서 2017년 9월에 북한은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공중 폭파 실험을 하겠다. 네. 할 수도 있다. 역대급. 이렇게 이영호 외무상이 그것도 미국에 가서 뉴욕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완전히 전 세계가 한번 뒤집혀졌거든요. 그러면 이 공중 폭파 실험이 과연 뭐냐?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 실험 같은 경우에는 ICBM이 대기권으로 뚫고 들어와서 지상이나 해상의 어떤 지점을 타격하는 시험이라면 공중 폭파 실험은 공중에서 일정한 지점을 정하고 EMP 탄을 터뜨리는 아하. 이런 실험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북한이 하지 않았는데 지난 1월 17일 날 올해 들어와서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이 그 실험 과정을 보고 바로 그때 1월 27일 한 단거리 네. 실험이 공중 폭파 시험이었다. 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미 한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북한이 안 한 것들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공중으로 이제 고각 발사해가지고 자기가 정한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이런 걸 이제 추가로 할 수 있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동창리 네. 위성 발사장에 가서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할 준비를 갖춰라. 그래서 네. 5년 동안에 정찰 위성을 이제 띄울 수 있는 준비를 완결하라고 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했는데 북한도 이미 세계를 향해서 궤도에서 정지 상태에 있는 궤도 정지 위성을 쏘겠다고 했지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가 여기서 플러스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아하.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렇게 김정은 본인의 입으로 최고 전엄이 입으로 말하는 걸 보면 네. 기술적인 단계에서는 지금 완성됐다고 아하. 봅니다. 단 아직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김정은이 언급한 것처럼 장기적 대결 이것은 한동안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네. 정찰 위성, 공중 폭파, 핵실험, ICBM 이 여러 가지 카드를 연이어 하나씩 내서 아하. 미국을 압박하고 정권 지금 교체기에 있는 우리 한국을 압박하려는 이런 다목적 지금 목적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꺼낼 여러 개의 카드 중에 첫 번째 강력한 카드를 어제 바로 이 화성 17형으로 꺼낸 셈입니다.